밤사이 확진 환자 4명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126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네, 보건당국은 검사 결과가 오락가락하다가 최종적으로 확진을 받은 평택경찰관은 평택박예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박소정입니다. 네,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밤사이 추가 환자가 조금 적게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줄었습니다. 메르스 대책본부는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내고 밤사이 최종 확진자가 4명이 추가되면서 메르스 환자가 모두 12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1명이 추가로 사망해서 사망자는 현재까지 10명이고요. 완쾌를 해서 퇴원한 사람은 모두 7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증가세는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나온 4명 환자 가운데 3명은 14번 환자와 같은 기간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1명은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옮은 사람입니다. 평택 굿모닝병원 역시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에 오기 전에 입원했던 병원인데요.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환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확진을 받았지만 역학조사를 마치지 않았던 환자 5명에 대한 결과도 나왔는데요. 2명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옮았고 2명이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는 총 60명으로 늘어났고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가 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평택 굿모닝병원이 새로운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보건당국은 잠복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환자가 대거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평택경찰관도 최종 확진을 받고 또 삼성 서울병원 외래에서 감염이 된 환자도 처음 나왔는데 모두 감염 경로가 불확실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메르스 대책본부는 119번째 환자, 그러니까 평택경찰관에 대해서는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평택 박예병원 응급실에서 52번 환자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지난달 31일 밤에 평택 박예병원 응급실을 찾았고요. 최초 감염자에게 옮은 52번 환자도 같은 날 밤 평택 박예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2번 환자는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뒤에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발열 증세가 나타나서 평택 박예병원을 찾은 환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평택 박예병원에서 52번 환자에게 옮은 또 다른 환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리고 경찰관이 평택 박예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52번 환자에게 옮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옮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책본부가 추가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받은 뒤에 감염된 77살 여성, 그러니까 115번 환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나온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제 삼성 서울병원 자체 조사에서는 이 환자가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뒤에 응급구역 끄트머리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병원 측은 당시 같은 날 응급실에 입원했던 14번 환자의 보호자가 그 화장실 근처를 지나는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추정으로는 보호자가 손이나 옷에 묻힌 바이러스를 이 환자에게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인데 이 또한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호자는 걸리지 않았는데 보호자를 통해서 옮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기 중 감염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책본부는 병원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사회정책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